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좋은 행사, 좋은 강연,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파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자그마한 업체이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고 네트워크는 우선 글로벌 벤더에서 제품, 기술을 수입해서 리셀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리셀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저희가 직접 개발한 서비스 방법론, 프로젝트 방법론, 매니지드 서비스 방법론을 접목시켜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자체는 고객사에 존재하지 않는 매니지드 디텍션 앤 리스판스 서비스 팀, 그 다음에 가상 SOC 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탐지된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론까지 저희가 설계하고 실제 프로젝트가 맞춰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에게 원격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제품이 보통 납품이 되고 나면 기술팀이나 보안팀하고만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약 3년 반 동안 40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고객사의 모든 팀들과 함께 연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납품하지 않은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이기종의 보안 장비들과 저희 서비스가 함께 연합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품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먼저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블랙베리가 인수합병한 사일렌스 국내 총판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제품이 물론 유저 PC나 사용자 레벨까지 내려갔지만 현재 400여 개 고객사 중에서 약 70%가 코어 시스템, 즉 OT, ICS에 있는 시스템들 또는 데이터 센터 서버들 또는 AWS나 Azure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 대상으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서비스 방법론을 제공해서 함께 엮여서 원 프로덕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엔드 유저나 재택근무 사용자에 대한 PC 또는 이동 디바이스 또는 모바일 장비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한 2년 반 정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9월 달 최종적으로 국내 총판을 하면서 벌써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 제품 또한 저희 매니지 서비스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어웨이크, 불과 1개월 전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정식으로 인수합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 어웨이크 장비 같은 경우에도 NDR,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 서비스를 하는 장비로서 저희 제품 서비스와 함께 묶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저희가 대형 엔터프라이즈 기업도 있지만 중견기업이나 SMB 기업들 대상으로 SOC 센터나 어떤 체계적인 보안에 대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MDR 애저 서비스 또는 SOC 애저 서비스 벤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도대체 뭔가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는 첫 번째 하는 서비스가 4가지 모듈 중에서 3가지는 필수 모듈이고 제일 마지막 모듈은 옵션 모듈입니다. 첫 번째 모듈이 이미 탐지되고 그 차단이 완료된, 즉 보안 장비에 의해서 탐지되고 차단이 완료된 위협에 대해서 저희 스레드 리서치들이 한 번 더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즉 이 탐지되고 차단된 위협이 어떤 위협이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IOC가 더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스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했으니까 이 인사이트를 그냥 엑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해서 저희가 스레트 인사이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직접 저희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상용화는 아니지만 일부 고객사에서는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스레트 인사이트 데이터베이스나 IOC를 기존의 고객사에서 운영 중이신 이기종 보안 장비에 서로 연동해서 언매니지드 디바이스나 인비저블 디바이스에 어떤 동일한 모래어나 위협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빠른 탐지, 차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 옵션 모듈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Threat Insights DB 자체를 A 고객사에서 발견된 것들은 A 고객사에 있는 다른 보안 솔루션들하고만 연동을 하는데, 이 A 고객사와 유사한 업종에 있는 B 고객사에 동일한 머려나 동일한 어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A와 B 고객사를 서로 매핑시켜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 고객사에서 나온 IOC를 B 고객사에 공유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락을 받고, 대신 공유를 해주고 반대편이 그 IOC를 받으면 B 고객사에서 나온 IOC도 A 고객사에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시크릿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고객사에서는 동종업계 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서 저희 서비스가 제품과 함께 고객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웨이크 장비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위협 트래픽에 대한 탐지, 조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통찰이나 지금 시장에서 고객들 반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이 어웨이크 장비다 보니까 어웨이크 장비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웨이크는 NTA 장비, NDR 장비입니다. 2018년도 RSA 컨퍼런스 미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노베이션 샌드박스에 나갔죠. 그림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제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3분간 스피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3분간 스피치해서 어웨이크가 NDR 장비로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관리자가 알 수 있는 지식 기반이나 또는 액션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웨이크의 주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제품명도 어웨이크 시큐리티 인베스티게이션 플랫폼입니다. 즉, 그 당시 시장이 이미 존재했었던 네트워크 트래픽 어널리시스 NTA라는 시장이 아니라 어웨이크는 처음부터 이 인베스티게이션 플랫폼으로 가서 종합적이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작부터 다른 NTA 솔루션하고 조금 남다른 포지셔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NTA 장비가 아니라 NDR 장비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 NTA나 NDR을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고객이나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스위치를 통해서 모니터링 센서로 들어올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위협을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가 보안을 투자하면서 페리미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이나 엔드포인트 보안, 그 엔드포인트 보안도 EPP 쪽에 우월한 기술을 가진 것들, 그다음에 EDR 같은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살짝 방향을 바꿔보시면 그 디바이스 중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 즉 언매니지드 디바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싶은데 관리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인비저블 디바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NDR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대상 자체가 한번 줄어들었죠.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강화시킨다고는 했지만 머레어 기반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서 그나마 좀 잘 하고 있을 텐데, 넌 머레어, 흔히 말하면 파일리스 어택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EDR을 도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파일리스 어택이나 넌 머레어 기반 또는 실질적으로 어택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 사고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NDR을 쓸 수 있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밖으로 빼내든 이메일을 보내든 머레어가 심지어 외부에 있는 DNS랑 터널링할 때도 통신할 때도 DNS 터널링 기법을 쓴다던가 데이터를 빼내갈 때도 TLS 관련된 암호화 트래픽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암호화 트래픽을 디크립션 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가 업로드 되어 가는지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정황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NTA, NDR을 잘 적용하셔도 엄청나게 잘 쓰시는 사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웨이크는 처음부터 포지셔닝 할 때 이 세 가지로 포지셔닝해서 시장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웨이크의 기술 방향성을 보시면요. 보통 NTA나 NDR이 머신러닝을 사용한다, 베이스라인을 만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위협 관련된 얼럿을 띄울 때는 머신러닝이 적용되든 룰 기반이 적용되든 어떤 위협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특정 NTA 장비에서 띄우는 위협 모델링 관련된 룰인데요, 얼럿인데요. 보통 제일 상단에 제목이 뜨겠죠. 예를 들어서 SMB 취약성을 이용한 스캐닝 공격이 발생했다라는 제목이 뜨고 그 밑에는 그 관련된 것 에비던스 증거를 맞추기 위한 이벤트들이 쫙 나열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패턴입니다. 그것을 어웨이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리스판스 방법론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어웨이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UI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어워드도 짧은 기간에 탔는데요.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NDR 부문이나 스레드 헌팅이나 레터럴 무브먼트 또는 디텍션이나 인텔리전스 리스판스 쪽으로 상을 받아서 NDR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불과 1개월 전에 9월 28일자로 미국 시간입니다. 9월 28일자로 이 어웨이크가 네노라는 네트워킹 기업인 아리스타의 인수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웨이크는 더 NDR 시큐리티 디비전 오브 아리스타라고 해서 아리스타의 NDR 시큐리티 부서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타는 왜 어웨이크를 인수 합병했을까요? 아리스타는 이미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킹 강자이면서 캠퍼스의 코그니티브 캠퍼스에 완벽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이 트래픽을 분석해줄 수 있는 어웨이크라는 것을 보안 모듈로 합치게 되는 거고요. 당장 아리스타 네트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러링, 패킷 미러링 할 수 있는 덴즈 탭 패브릭에다가 어웨이크 센서를 그냥 꽂기만 하면 트래픽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스위치가 미러링 포트를 만든다던가 탭을 연결한다던가 하는 기능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타의 궁극적인 다음 목표는 어웨이크가 가지고 있는 센서, 지금 현재 NTA, NDR 장비들은 로우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로우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외부 스토리지를 JBOD나 뭐 다른 프로토콜로 연결해서 보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로우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해줄 수 있는 DMF 레코더라는 솔루션과 아키텍처를 아리스타가 가지고 있고요. 어웨이크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로우 데이터, 산재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모듈만 연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리스타의 로드맵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데 사용해 줄 수 있었던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IoT 비전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하면서 어웨이크와 아리스타의 어떤 긍정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역량을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주제인 네트워크 위협 트래픽에 대해서 탐지 조사 대응하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NDR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 올해 6월달이죠. 지난 6월달에 가트너가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NTA로 포지셔닝 돼 있었던 것들을 NDR로 포지셔닝하고 17개 벤더사를 실제 NDR,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 역할로 할 수 있는 벤더사를 골라서 비교하고 특징을 끄집어내는 어떤 마켓 리서치 자료를 끄집어냈죠. 물론 여기는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ABC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웨이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벡터라까지 이 중에 어떤 제품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시던가 어떤 제품을 직접 쓰시면서 NDR로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NDR을 정의할 때
가트너가 내린 정의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디텍션 부분, 탐지 부분에서는 넌 시그니처 기술을 써야 되고 머신러닝 또는 정황 분석 애널리틱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나 플로우 레코드 분석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가트너가 NTA를 정의할 때 플로우 데이터 기반의 제품들은 NTA 영역으로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플로우 데이터까지 로우 데이터 트래픽 분석하는 것과 합쳐서 NDR 영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심스러운 트래픽 패턴 발생 시에 경고를 발생해야 될 것 같고요. 노스 사우스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위험 모델링이 존재해야 된다. 이 위험 모델링은 시그니처 베이스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기반이어야 된다. 또는 또 다른 애널리틱 기반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고객사를 만나거나 미팅을 하거나 저희도 올해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았지만 작년까지 해외 컨퍼런스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유럽, 미국, 러시아하고 많이 다녀봤는데요. 다니면서 이 비슷한 제품들 부스를 방문해서 쭉 보면 사실 디텍션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역량을 제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 제품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텍션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트너가 정의한 리스판스 부분입니다. 즉 대응 부분에서 역량을 재정의했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동 대응과 수동 대응으로 가트너가 나눴는데요. 자동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EDR도 마찬가지지만 NDR 자체가 위협 트래픽이 발생됐을 때 위협을 유발시킨 디바이스를 쿼런틴 시키거나 아이솔레이션 시키거나 또는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격리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자동이라는 것은 내가 발견한 위협을 IOC 형태로 다른 보안 솔루션과 연동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차단이나 격리를 해줄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인터그레이션 시키겠다, 오토메이션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 대응이고요.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 수동 대응입니다. 수동 대응은 뭐냐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내부에 있는 특정 시스템이 외부의 특정 IP나 도메인으로 연결을 시도했는데 얼럿 자체가 의심스러운 C2 도메인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근데 의심스러운 C2 도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차단을 할 수 없겠죠. 자동으로 못 간다라는 대응 자체를. 그럴 때 이 의심스러운 C2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C2인지 아니면 폴스 포지티브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인베스티게이션 해야 되고 그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이후에 다음 단서가 나오면 스레트 헌팅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수동 대응입니다. 즉 이 수동 대응은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맨파워를 계속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서 수동 대응, 위협 헌팅이나 인시던트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트너가 집어넣은 리스판스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NDR로 이번에 재정의하면서 이런 기능을 가진 솔루션들은 NDR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잠시 보류시켜 놓은 기준도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은 우리 NDR 솔루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파이어월이나 CM 솔루션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즉 다른 보안 솔루션의 디펜던시가 상당히 높으면 우선 배제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풀 피켓 방식으로 네트워크 포렌식에만 중점을 둔 장비도 NDR에서 배제시킵니다. 사실 두 번째 케이스는 과거 같으면 NTA 역할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가트너가 정의한 NDR은 디텍션도 중요하지만 R 리스판스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에 대한 포렌식 자체는 NDR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분석 솔루션은 당연히 CM에 가깝고 트래픽 기반으로 UEBA 기반의 어떤 대응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부분도 제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나 OT 중심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도 지금 국내에서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장비들도 IoT, OT 영역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IT 영역을 배제함으로 NDR로 볼 수 없다라고 현재는 가트너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가트너 정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기능이 우리 기업하고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이 NDR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가트너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DR 솔루션 벤더가 가야 할 추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가트너가 정의를 했다기보다 가트너가 NDR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하면서 각 벤더를 리서치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각 벤더를 리서치하다 보니까 많은 NDR에 포지셔닝되어 있는 벤더사들이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방향성을 가져가더라. 그래서 가트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기능이 인크립션되어 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의심스러운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이지만 이게 위협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또는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들을 NDR 벤더사들이 가져가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암호화된 트래픽을 디크립션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크립션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TLS 버전 1.3으로 갈 경우에 이미 이제 디크립션 자체도 힘들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외의 메타 정보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SSL이나 TLS 서버 인증서를 검색해 본다든지 또는 개별 TLS에 대한 패킷 사이즈를 검사한다던가 TLS 패킷과 그 다음 패킷 사이에 어떤 통신되는 시간을 검사한다던가 또는 TLS 세션 연결 시간이 짧은지 긴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사해서 이게 서스피션, 의심스러운 암호화된 트래픽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한번 도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크립션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많은 NDR 벤더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대응 부분도 가트너가 정의한 것은 자동 대응 또는 수동 대응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많은 NDR 벤더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능동적으로 연동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많은 벤더사들이 자동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어월이나 NAC, EDR, SOA 같은 제품들하고 연동을 하죠. 각 보안 솔루션들하고 연동할 때, 리스판스 부분에 연동할 때 목적도 다양합니다. 뭐 트래픽 차단도 있고요, 쿼런틴도 있고 또는 아이솔레이션, 컨테인먼트 또는 SO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액션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에스컬레이션 하면 되는지에 대한 플레이북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스레트 헌팅 기능이나 인스턴트 리스판스 기능이 지금 많이 탑재되고 있죠. 실제로 제가 봐도 1년 사이에 제품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트너도 인정하고 있는 실제 벤더사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포커싱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의논드리고 공유하고 싶고 의견도 듣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대응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대응하면 영어로 리스판스잖아요. 리스판스가 뭡니까? 이미 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리스판스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뭐가 있죠? EDR,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NDR이 있고요. 그다음에 Managed Detection Response MDR이 있고요. XDR은 혼동 안 되시죠? XDR은 위협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장비로부터 위협 정보를 받겠다, 소스를 넓히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OA, Secret Automation, Secret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입니다. 그래서 R이 들어가는 장비 솔루션군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제품군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는 또는 한 가지라도 지금 고려를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위협이 우리 네트워크에 침투했다라는 가정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헤이비어 기반
행위 기반 또는 여러 가지 패턴 정황에 따라서 얘는 위협이야. 그러면 이 제품들이 빨리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때 D가 발휘되는 거죠. 디텍션이죠. 얼마나 잘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을 빨리 제거함으로써 이 왼쪽에 나열된 제품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탐지된 위협을 최대한 빨리 없애서 위협의 체류 시간, 즉 드웰 타임을 단축시켜야 된다. 이게 원래는 목적입니다. EDR을 도입하시면서 랜섬웨어를 차단할 겁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가는 과정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NDR을 도입하면서 위협 트래픽이 발생하면 NDR 솔루션에서 트래픽을 잘라버릴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탐지한다는. 그래서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디텍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R을 하기 위해서 오토메이션 R을 할 수 있는 거죠. 리스판스, 즉 시스템 입장에서 리스판스 할 수 있습니다. NDR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EDR을 한번 보실까요? EDR은 여러분들 검토 많이 하셨죠? 그래서 위협 트래픽이나 위협 이상 행위가 발생되면 얼럿을 띄우고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고 쿼런틴 시킬 수 있고 프로세스를 킬시킬 수 있고 또는 특정 유저 권한으로 생성된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그 유저를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고 컨테인먼트나 또는 다른 보안 솔루션하고 API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벤더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동화된 리스판스 중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리스판스가 존재하죠. 실제로 쿼런틴이나 프로세스 킬이나 로그아웃이나 특히 룰을 방화벽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화벽 룰 자동화 생성 같은 것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성립되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은 우리가 오토메이션 시킬 수 없는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드웰 타입 위협의 드웰 타입 체류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트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수동 방법입니다. 수동 방법은 결국에는 전문가가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또는 전문가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저 위협을 정말 위협을 단정 지을 수 있고 또는 하나의 위협이 전체 공격의 초기 시점이라면 2차, 3차 피해를 본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들어가는데 조사, 포렌식, 위협 헌팅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R에 포함돼야 될 게 액셔너블한 엔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EDR이나 NDR을 검토하시면서 위협 탐지를 정말 잘합니다라는 발표나 데모 시연이나 이런 것들은 하셨겠지만 실제로 리스판스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액셔너블한 엔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터널 블루 취약점을 가진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SMB 프로토콜을 이용한 스캐닝을 하면 NDR 장비에서는 SMB 포트를 이용한 포트 스캐닝 위협이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벤더사나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매니저께 또는 고객께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장비가 저희가 도입한 장비가 이런 위협을 잘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함께 검토했던 경쟁사 장비나 또는 A사 장비는 이 위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라는 거죠. 찾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SMB 취약점 포트 스캐닝이 발생했으면 포트 스캐닝을 발생한 놈을 자르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SMB 취약점 포트 스캐닝을 받아서 실제로 취약한 SMB 프로토콜을 오픈하는데 익스플로이트 당한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하는 게 나은 거예요. 대부분은 전자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위협이 발생했다면 다음 리스판스는 실제로 SMB 취약점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고 익스플로이트 당했으며 그런 익스플로이트 당한 시스템은 이렇게 대응해서 레미데이션 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레포트나 공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EDR이나 NDR을
정확히 도입하시고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풀 수 없는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NTA 장비나 NDR 장비를 도입을 하셨는데 도입 운영 실패 사례 1번입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듣고 있는 건데요. 장비를 달았는데 아무런 위협 알람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닐까? 즉, 첫 번째 실패 사례는 NDR을 도입하시거나 EDR을 도입하셨는데 무조건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실패 사례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바꿔야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트래픽 상황 속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어브노멀한 상황을 찾아내고 그거 단서를 찾았다면 얘가 혹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한 단계 더 스레트 헌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서스피셔하다면 얘가 멀리셔스한 행동을 하는지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즉 아무 위협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NDR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프로세스를 지켜줄 수 있는 위협 헌팅하는 어떤 기반으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위협 트래픽이 모레어나 ATP 공격 같은 공격 트래픽이 아니라 담당자가 갑자기 이게 알고 싶은 거죠. 최근 일주일 이내 특정 시간대에 내부 IP 대역에서 익스터널 외부 IP 대역으로 브라우저 기반 또는 논 브라우저 기반으로 암호화 트래픽이 데이터를 업로드한 흔적이 있나? 없나? 이게 위협인가요? 위협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런 시간, 날짜, 네트워크의 위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데이터에서 저런 내용들을 서치해낼 수 있다면 그 다음 작업으로 가기 위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디바이스가 발생된다면 이때부터는 어브노멀한 조건에 의한 디바이스가 서스피셔스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지?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용해서 IP 호스트뿐만 아니라 상관관계를 잘하면 누구인지 사용자명까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가 통신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고 언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디바이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력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많이 좁혀졌죠. 특정 디바이스, 특정 사용자 그리고 얘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까지 알려졌으니까 헌팅 작업이 들어갈 수 있죠. NDR을 사용하실 때 위협 트래픽 룰이 발생하지 않을 때 사용하셔야 되는 방법론이 바로 이 방법론을 쓰시면 도입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고객사에 가서 논의하면서 또는 직접 경험하면서 얻은 실패 사례인데요. 처음 얘기하고 똑같아요. 위협 트래픽이 탐지된 경우인데 그 다음 액션이 없는, 즉 리스판스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가서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죠. 고객님, 저희 솔루션이 아래와 같이 위협을 탐지했습니다. 저희 잘했죠?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반응이 뭐죠? 굳이 영어로 하면요. So what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DR이라는 솔루션을 우리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협 모델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위협을 잘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지된 다음에 그 다음인 사후 조사 방안, 대응 액션 가이드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NDR 솔루션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입니까?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입니까? 웃기죠? NDR 솔루션의 도입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NDR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위협만 찾아내서는 안 되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익스플로이트 당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엔드포인트까지 가야 되고 만약 있다면 어태커와 빅팀을 가려내고 대응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리고 이 빅팀과 비슷한 디바이스가 있는지 탐색을 해야 되고 레미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가이드라인에서
엔드포인트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감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NDI 솔루션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다 라고 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DR을 정말 잘 쓰시려면 처음 말씀드렸죠. 디텍션, 위험 모델링 룰은 벤더별로 기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한 걸 제가 발견을 했고요. 단 R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자동화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동화가 있는데 저 조사, 분석, 위협 헌팅이 함께 들어가면 정말 진정한 가치를 NDR을 사용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 헌팅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니까 고객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와 이건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스레트 헌팅을 하지? 난 헌터도 아닌데. 그런데 이 스레트 헌팅은 그냥 옛날에 그냥 로고 관리 솔루션 갖다 놓고 또는 와이어 샤크 돌려서 로우 데이터에서 뭘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위협 헌팅을 할 수 있는 숨 기능 자체가 제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위협 헌팅은 항상 트리거가 있습니다. 외부 IOC가 있다던가 또는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어떤 알람이 떠서 그걸로 출발한다던가 또는 우리와 비슷한 기업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북한발 공격이더라, 중국발 공격이더라, 우리는 어떨까? 여기 출발하는 게 위협 헌팅이라는 거죠.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제품에서 순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어려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나 어려운 서치 룰이나 문법이나 SQL 쿼리문을 꼭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트래픽 분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나하나의 필드를 드래그 앤 드랍이나 선택해서 족구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위협 헌팅이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위협 헌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치를 하게 되면 쿼리가 발생하는데 이 쿼리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또 한번 쿼리를 해보고 싶으면 이 쿼리를 저장하고 싶겠죠. 근데 저장된 쿼리는 계속 클릭해줘야 됩니다. 다음 결과를 보려면. 그런데 이번에는 저장된 쿼리가 아무 결과도 안 나왔지만 다음에 이 쿼리문 결과문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 와 이거는 정말 큰 위협이야. 자동으로 디텍션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쿼리문을 위협 탐지 모델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반을 NDR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지 제공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DR 솔루션을 잘 운영하시려면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투자했었던 보안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언매니지 디바이스와 인비저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트래픽 위협 또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잘 되어 있지만 넌머려 파일리스 어택으로 올 수 있는 또는 실제 보안 사기 위협이 아니라 인사이드 스레시라고 하죠. 사용자가 고의로 뭔가를 빼내갈 수 있는 데이터 유출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넌머려 위협 그리고 암호화된 TLS 트래픽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방법론 이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셔도 상당히 큰 진전이 있고요. 여기다가 디텍션의 리스판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주제는 리스판스의 자동 리스판스가 아니라 수동 리스판스입니다. 즉 위협 헌팅 기능 이걸 가지고 간다면 마지막에 대응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뭐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입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힌 시스템에 대한 레미디에이션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NDR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 자체가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는 저희가 봤을 때 자체 SOC나 IR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수행을 하십니다. K모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직접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이 없는 데는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 같은 전문 MDR 벤더랑 같이 상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앞으로 이 NDR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 장비 자체만 보셔서는 안 되고 제안하는 파트너사나 벤더사가 서비스 역량으로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단순히 레포팅만 할 것인가 마지막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미데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웨이크 시큐리티 플랫폼 샘플 화면 보시면 이벤트 위협 제목의 이벤트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디바이스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 디바이스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 앞뒤로 연관된 위협 디바이스 이벤트가 없는지 묶어서 보여주고 그때 클릭하면 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유행, 예를 들어서 C2 서버에 접속하고 SMB
통신하고 다시 모레오 다운받아서 레터럴 무브먼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위협 행위를 다른 디바이스도 가지고 있는지 유사한 위협 디바이스 목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위협 모델링 탐지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위협 탐지 모델 중에서 몇 개의 탐지 모델에 해당하는 룰이 현재 트리거 됐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요약 페이지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할 수 있고 직접 위협 룰을 만들 수 있는 빌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화면은 실제로 룰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내는 조건이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보원에서 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에서 또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모 지주기업에서 이런 지시사항이 떨어졌을 때 따를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SMB 스캐닝 한번 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익스플로이트에 성공했다면 분명히 익스플로이트 당한 C2 서버나 레터럴 무브먼트를 또 따로 한 번 더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걸 하나의 인시던트로 보고 이 전체를 묶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맵이 존재하는지 어웨이크가 지금 현재 그걸 인시던트,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서 보여주고 하나의 시츄에이션 안에는 여러 개의 스렛이 묶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렛 헌팅 해갈 수 있는 직관적인 U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한 사항 원하시면 저희 밖에 나가면 부스가 있으니까 저희가 질의하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